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가슴에 불꽃을 품었던 이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쳤던 자랑스러운 이름, 독립운동가. 그리고 이들을 기억하는 땅 서간도.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이제는 후손들이 그들의 치열했던 독립투쟁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지난 2월 임청각 독립운동 정신 계승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경북교육청이 마련한 행사이다. 우리 경북은 독립운동가들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고, 특히 임청각이 있는 안동은 우리 독립운동의 산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뜻깊은 곳입니다. 이곳 임청각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이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쓴 독립운동의 산실이며, 무려 10여 분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애국 충절의 혼이 살아있는 곳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긴 이번 기념식은 경북교육청이 기획한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 순례길 탐방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라는 데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경북이 독립운동의 산실입니다.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우리 경북에서부터 이런 뜻깊은 행사, 임청각에서부터 하얼빈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를 통해서 전국 우리 교육계에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경북 안동의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독립운동길 순례단으로 함께할 단원들이 사전 연수를 위해 모였다. 선발된 학생들은 팀을 짜고 중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 1박 2일 동안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독립운동가들이 걸었던 순례길을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걸어갈지 기대됩니다. 이른 아침, 경북 안동을 출발한 버스가 인천공항으로 향한다. 자그마치 2달을 준비해왔던 여정.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독립운동길 순례단은 33명의 학생을 포함해 모두 5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의 행선지는 그 옛날 만주벌판. 그렇게 1시간 20분을 날아 도착한 첫 목적지는 중국 대련시. 공항에서 다시 자동차로 1시간을 달려야 47km 떨어진 여순에 다다른다. 지금은 동북지방 경제중심지이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의 관동군 총본부가 있던 곳. 독립운동길 순례단은 먼저 여순 감옥을 찾았다. 다른 말로는 위순형무소로도 알려져 있는 이곳은 1906년도부터 무려 30년 동안 수감자만 해도 연간 2만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감옥 안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순국한 의무계 건물을 비롯해 안중근 의사가 옥고를 치른 방도 자리하고 있었다. 쓸쓸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보다는 독립을 된 조국을 보고 싶다는 게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1910년 3월, 끝내 순국한 독립운동가의 사연 앞에 가던 발길을 멈춘 순례단. 그곳에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최후의 유언과 어머님께 쓴 편지 내용이 걸려 있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번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해 올리라 합니다.
엎드려 걸었건대 자식의 막심한 부대와 아침 저녁 분한 이상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뵙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성공했지만 갖은 고문으로 고통받았던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길 순례단도 잠시나마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나라를 뺏긴 지가 100년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아주 먼 역사 속의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정신을 되살리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향한 곳은 관동도덕부 지방법원.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서 순례단은 관련 영상을 보기로 했다. 뮤지컬을 통해서도 여러 번 회자된 적 있는 법정 판결 장면. 그저 역사의 흐름 속의 하나로 치부하기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 안의 감도는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진다. 가뜩이나 마음이 뒤숭숭한데 고문 기구들을 보니 코끝이 시큰해지는 순례단. 사람 이제 손톱에다가 바늘 박는 거 봤죠? 이 도구에 어떻게 이런 기구들을 생각했을까 너무 끔찍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잔인한 방법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놀랐어요. 먹먹한 마음을 억눌렀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다시 길을 재촉하는 순례단. 자, 지금 오른쪽 봐요. 저기 이제 맞은편에 이제 조선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압록강입니다. 말로만 듣던 압록강이 목전이다. 당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단동을 연결하던 개폐식 철교. 이 다리가 건설되던 시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sak풍을 견디며 압록강을 건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께서 추운 겨울날 이곳을 건너셨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고 또 이곳에 직접 와보니까 더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압록강 철교는 6.25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폭격된 채로 지금까지 보존되었다. 다만 지금은 새로운 신철교가 생기면서 중국과 한반도 간 교류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압록강 철교, 끊어진 철교를 보니까 우리 역사의 아픔이 생각납니다. 그 6.25와 또 우리 그 독립운동 지사들이 여기서 이 압록강을 건너시고 하실 때 보니까 그 아픔과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또 중국과 또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단동에서 버스로 5시간 달려 도착한 중국 길림성의 지반시. 그곳에서 우리는 그 옛날 만주벌을 호령하던 고구려의 기상을 만났다.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다. 안에 찍어도 되는지. 못 때문에 예, 벌금 해요 벌금. 벌금이. 벌금 돈 얼마 갖고 있어요? 엄청 벌금해요. 저 안에 들어가서 찍어. 그렇죠. 예. 가이드 말 안 합니까? 이거 물어보려고. 안 됩니다. 이거 작살납니다. 작살나. 예. 한중일에 관심이 쏠려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 중국의 동북공정 여파로 내부 촬영은 절대 불가라니. 돌아서는 발걸음이 꽤나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광개토 대왕릉비와 인접한 곳에 자리한 동방의 피라미드 장수왕릉을 만난 것으로 아쉬움을 대신하는 순례단이다. 임청원에서 하얼빈까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언제까지 잘 보존될지 걱정스러웠다. 고단했던 둘째 날을 보내고 셋째 날이 밝았다. 집안시를 뒤로하고 또다시 길을 떠난 순례단. 척박한 땅을 일구고 경학서와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던 희망의 지역. 바로 이곳 통화시에 위치한 삼원포 추가가 마을이다.
이곳을 꿈의 터전 삼아 독립운동가들은 한인단체를 조직했고 신흥 강습소를 통해 정예를 배출하면서 독립전쟁 선봉에 서게 된다. 순례단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마주했을까? 지금도 접근하기 힘든 버스길. 이곳에 애국 독립투사들의 병참기지 백서농장이 있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성장해간 이 청년들을 군대로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군대를 유지시키기 위한 비밀 산속의 병영기지였다. 지금도 접근하기 힘든, 그래서 그나마 비밀리에 유지할 수 있었고 일본의 정탐 병력들의 그 정보망을 벗어날 수 유지할 수 있었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시 한번 가슴에 뜨거운 불꽃이 있는 것을 느끼는 순례단이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운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그동안 몰랐던 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을 만나다 보니 벌써 예정된 일정의 반을 소화한 독립운동길 순례단. 때론 쪽잠을 자고, 때론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도 열심히 먹고, 중국 특유의 변덕스러운 날씨도 이겨내며 다음 목적지인 길림시 의열단 결성지를 묵묵히 걸어간다. 의열단 13인이 결의를 다진 장소에서 순례단도 고단함을 뒤로하고 결의를 다져본다. 만보산 사건 토구회를 비롯해 대동공장, 길림 감옥까지 사적지가 밀집한 지역 구석구석을 순례단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눈에 담았다. 나흘째 밤이 되면서 그간의 순례를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뿐. 깃발 위에 꾹꾹 힘주어 쓴 글귀들이 순례단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이번에 순례단에 참가하게 되어 지금의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목숨을 바쳐 저희 땅을 지켜주신 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로부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이번 답사를 통해서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후손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된 순례단. 그렇게 독립운동사의 한 자락이 머릿속이 아닌 가슴속에 새겨졌다.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진짜 기억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번 기회에 답사를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아있는 역사로 이렇게 애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저 스스로도 너무 좀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행사에 그냥 따라오는 그런 것은 조금 아니라 싶어서 제가 이제 그 활동의 의견으로 사전 답사지를 좀 조사해서 질문이라도 한 가지씩 만들어가자 이렇게 했는 게 어떻게 보다 6조 활동이 되었고 또 마침 저희 6조 학생들이 제가 제시하는데 또 거의 의문을 가지지 않고 방학 직전에 바쁜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자료를 또 다 나누어서 1일차, 2일차 이렇게 맡아가지고 해서 보내줘서 또 언제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보잘것없지만 사실 자료가 나왔는데 그걸로 또 우리 조원들이 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이 활동이 훗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임창에서 갈비까지 갔던 그런 것들이 그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다니면서 깨우쳤던 것들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일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온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 않겠나 했던 것이 아주 의미 있고 뜻이 있다. 또 특히 교육위원이라면 꼭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동참을 해야 될 그런 이 탐
탐방 행사다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가졌고 의정 활동을 하는데 사실 그 하는 데 있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또 몸소 체험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단초가 바로 내가 오늘 오후 4일간 오면서 느낀 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끊임없이 항쟁하면서 독립을 외치고 독립을 참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나라를 독립을 시켰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되고 경상북도를 발전시켜야 되고 각 시군의 기초단체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다닐 때 그냥 배우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사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순례의 길을 동참하면서 이건 정말 잊어버려서는 일이 아니구나. 늘 가슴 속에 갖고 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그런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솔직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 빼재지한 아무런 표시 없는 이런 데서 서명한답시고 땡볕에 듣고 있어야 저도 강의하고 싶지 않아요. 한데 바로 그곳에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나라를 찾고자 몸부림쳤던 그분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내가 찾지 않으면 지나는 바람처럼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같이 눈 말똥말똥하게 뜨고 와주는 후손이 없으면 그 역사는 다시는 복원할 수 없어요. 나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분들, 지금 성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은 6분밖에 오늘 이야기 안 했어요. 그분 말고 그 밑에 피라미드처럼 그 많았던 분들의 피와 땀이 없었으면요. 그걸 우리가 안 찾아내면요. 누구 보고 찾으라 할까요? 그 사명감을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오늘 다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땀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알려고 하는 그 눈빛 때문에 나는 내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